뭐 이런 학원들이 엄청 많아요. 2주에 한 번씩 영어 원서 한 권을 읽는다. 혹은 뭐 일주일에 한 권, 한 달에 뭐 3권, 뭐 이런 식으로 컨셉 잡은 학원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운영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그거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선생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잘 진행이 되나요? 실질적으로요? 네. 실질적으로. 네. 진짜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예요. 눈치 빠른 아이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도 가방끈이라고 하죠. 이제 학원에 오래 다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다니고 영어 유치원부터 다니니까 알 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아이들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저도 느낀 거지만 선생님도 책을 안 읽고요, 학생도 책을 안 읽어요. 그런데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은 요약본 읽고요, 학생은 그냥 대충 읽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듣고 있어요. 그럼 눈치 빠르면은 대답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됩니다. 이거 슬픈 경우죠. 그렇죠. 어머님들만 즐거워하세요. 왜? 어머님들은 그게 확인이 잘 안 되고 학생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아,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책을 다 읽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10%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겠죠. 예. 그리고 뭐 첨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치동 학원 체제에서는 원서를 읽을 경우에는 과제가 대체로 서머리식으로 과제가 나가죠. 네. 영어로 영작해와서 첨삭을 받는 식으로 학원이 운영이 되는데, 첨삭이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혹은 학생들 입장에서 첨삭이 여기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학원에서는 첨삭이 잘 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대학원에 있었고 아는 사람도 많지만 첨삭이 제대로 안 되고요. 첨삭이 그나마 되는 데가 뭐 인도 같은데 통째로 보내서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거기에 인건비가 싸니까 첨삭을 시키고 다시 받아보는. 그래서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이 첨삭을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이 된 데가 없어요. 시스템이 있지만은 선생님들은 안 합니다. 그죠? 예. 그 단가가 너무 낮고 네네. 귀찮다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첨삭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도 책을 안 읽고 학생도 책을 안 읽어도 수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데 실제로 첨삭을 가르치는 분이 첨삭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네, 선생님도 책을 자세히 내용을 알고 그거를 첨삭을 하다 보면 이 학생이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숨바꼭질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 중에는 그냥 대충 한 10%만 읽고 서머리 써온다고 써오면 이제 숨바꼭질 하게 되죠. 이제 너 진짜 진짜 이 책을 읽었냐 안 읽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첨삭을 해야지 파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랑 쓰기가 연동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쓰기 첨삭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직접 하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직접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직접 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이 맞을 겁니다. 대형학원, 특히 학생이 막 15명씩 한 반에 있는 데는 첨삭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시간상 안 돼요. 네. 생각해보시면 알 겁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나눠보죠. 학원에는 기조라는 게 있어요. 기조나 교육 철학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것이 얼마나 그 학원의 교육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원의 교육 철학, 뭐, 여러 기조,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스파르타. 일방적으로 선생님은 절대 권위자의 입장이고, 선생님이 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 이유는 당장에 너희가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는 일단 실천하고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소통식으로 하고, 뭐 아니면 즐겁게 하는 게 좋다. 양은 줄이되 즐겁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스타일도 있고 다양한 기조가 있죠.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아주 유용한 그 두 가지 스타일을 보자면 아이의 유형별로 보면 아이의 유형이 좀 말을 잘 듣고 조용하고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렇게 뭐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이렇게 말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고 좀 느릿느릿한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스파르타식에 보내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수동적으로 지금 현재 약간 수동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더 수동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식 선생님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어가지고 안 좋은 자기랑 맞지 않은 면을 받아들일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원에 방문을 했는데 학원이 분위기가 얼마나 조용하냐. 이거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거는 소통하는 수업이 아닐 수가 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수업일 수가 있고 학생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의 가능성이 꽤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소통이라는 게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들으시면은 되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소통이 되는 거랑 마구소란스러운 건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수업 분위기가 싸한, 한 사람의 선생님만이 혼자 원맨쇼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조용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분위기의 기조 가 많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식의 학원이 많잖아요. 빡센 스타일. 흔히 말하는 그 빡세다는 그런 스타일들은 대체로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코칭을 했을 때 운영자들이 티칭 가이드를 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이런 분위기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그 정적 싸늘함 일방 수업 요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들이 주로 이제 학원을 많이 고르시는데, 어머님들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한 10분만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10분만 한번 계셔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집중이 안 되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이렇게 쫓아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학생들이 느끼는 게 똑같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다른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학원에 와서 딱 앉아있는데 10분, 20분씩 조용히 선생님이 하는 말만 듣고 있으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까워요. 학생들이 시간을 버리면은 최소한 좀 활기 있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영어가 아니라도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면서 아이들의 느낌은 안 좋은 느낌 들어요. 자기가 시간이 버렸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학습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수업이 이런 수업입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했지만 그게 말 그대로 조용히 하는 거지 수업을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 집중해서 들었던 수업들은 저의 의견을 물어봐주는 그런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그 질문이나 의견 공유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수업은 보면은 학생들이 대답은 안 하지만 소통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수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실제로 내막을 아는 건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 좀 판단을 잘 해야겠다. 그냥 다짜고짜 조용하게만 해서 좋은 수업은 아니다. 그리고 누가 이게 학생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쁜 수업도 아니다. 이게 절대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냥 우리 특히 남자애들은 그냥 앉아있는 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데 자기 말도 표현도 못하게 하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학원 다니면 그런 학원이 빡센 학원이고요. 그런 학원이 학생들이 학원을 가고 싶지 않은 학원이에요. 오랜 시간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기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학원에서 근데 고생이죠. 고생이고 영어 공부 이제 싫어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학원을 고르는 걸 저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학원에 갔을 때 아주 싸늘하게 조용한 학원 그 학원은 보내면은 아이들의 두뇌가 좀
천천히 좀 적게 쓸 수밖에 없는 학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활기애애한 분위기가 있는 밤마다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네요. 그 학생들이 실은 학교랑 학원에 있는 시간 합치면은 하루에 한 12시간은 될 텐데. 그쵸. 12시간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네. 사람 병들죠? 네. 네. 닭이 되죠? 네. 네, 닭이 됩니다.